안녕하세요. 휴식이 있는 휴TV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수경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과 물꽂이로 번식하는 식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식물을 기르기만 하면 죽어요 하시는 분들은 수경으로 기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식물을 수경으로 재배하면 좋은 점은요. 물만 잘 갈아주시면 웬만하면 잘 죽지 않고요. 흙 속 벌레 걱정도 없잖아요. 대신 크게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속의 화초처럼 책꽂이나 식탁,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으면 너무 예쁘죠. 이 영상 속의 화초는 무늬 점란인데요. 보통 나비란이라고 부릅니다. 스킨답서스 한 줄기를 같이 꽂아주니 더 멋스럽네요. 가까이에서 보시면 뿌리가 정말 잘 내렸죠. 스킨답서스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우와, 뿌리가 정말 끝도 없네요. 뿌리가 이렇게 잘 내린다는 건 번식도 잘 되고 생명력도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방금 책꽂이에 있던 것과 같은 모체에서 나온 건데요. 큰 화분에 심어주니 엄청 풍성하게 잘 자랐죠. 원래는 더 풍성한데 돌쟁이 우리 딸내미가 다닐 때마다 잎을 하나씩 뜯어서 한쪽만 휑하네요. 위쪽에 보시면 꽃대가 나와서 꽃이 피고 또 자구들이 달린답니다. 자구가 달리는 모습이 마치 나비가 살포시 앉은 모습 같다고 해서 나비란이라고 부릅니다. 꽃도 너무 청초하고 예쁘죠. 이건 같은 나비란인데 무늬가 없는 나비란입니다. 여기도 자구들이 엄청 많이 달렸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너무 귀엽고 예쁘죠. 정말 나비들이 살포시 앉아있는 것 같네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옆에 있는 작은 화분도 같은 날 데려와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심었는데요. 화분의 크기에 따라 성장 속도가 정말 확연하죠. 아까 무늬라비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저기 분양하고도 나비란들이 주방 가득입니다. 주방에서 그냥 수경으로 기르고 있답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물 갈아주면서 뿌리를 잘라서 정리해 주는데요. 요즘 잘 못해줬더니 뿌리가 정말 한가득이네요. 생명력이 정말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애플민트라는 허브인데요. 수경으로 키우고 있는데 꽃까지 피었네요. 즉석에서 따서 가끔 요리에 활용하기도 한답니다. 창가 쪽으로는 스피아민트와 초코민트도 수경으로 키우고 있답니다. 사실 수경으로 키운다기보단 물꽂이 해놓고 방치했다는 게 맞겠네요. 옆에 있는 요건 물꽂이로 뿌리를 내려서 심은 장미 베고니아입니다. 새순을 올리고 잘 자라주길 기대합니다. 애플민트 옆쪽에 자리하고 있는 산세베리아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보이시죠? 이 산세베리아는 엄마 집에서 분양받았는데요. 돌쟁이 딸내미가 이것만 보면 자꾸 뽑아버리는 거예요. 몇 번 그러고 나니까 다 부러지고 떨어지고 결국 이파리 하나만 남아서 버리려고 하는데 왠지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에 꽂아놨더니 이렇게 뿌리도 나오고 새순도 올라왔답니다. 얼마나 기특하던지요. 그래서 새 이파리 더 얻어다가 두 개는 이렇게 물꽂이로 꽂아놓고 한 개는 잘라서 흙꽂이를 해두었답니다. 정말 이 산세베리아도 생명력 갑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아이는 크루시아인데요. 크루시아도 물꽂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 줄기를 잘라서 물에 꽂아 보았는데요. 다 물러서 실패했답니다. 다음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베란다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물꽂이 모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비도 보이고요. 나비란, 쑥향, 라벤더, 그리고 이 보라색 잎이 제브리나입니다. 위쪽으로는 애플민트가 보이네요. 그리고 제브리나 모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제브리나는 물꽂이, 삽목, 심지어는 잎꽂이까지 너무너무 잘 되는 아이입니다. 번식력 갑 중의 갑이라고 할 수 있죠. 옆쪽으로는 라벤더랑 로즈마리 허브가 자리하고 있네요. 허브들은 대부분 물꽂이가 잘 되더라고요. 이건 물꽂이 중인 장미 베고니아입니다. 뿌리가 잘 내리고 있네요.
이건 호야인데요. 참 매력 있는 아이죠. 초록색 잎에 새순이 올라올 때는 연두색, 핑크색, 흰색이 섞여서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호야도 물꽂이, 삽목 다 잘 되는 아이입니다. 이건 체리세이지라는 허브인데요. 이것도 물꽂이, 삽목, 번식이 너무 잘 되는데 지금은 응애의 습격을 받아서 이렇게 잎이 노랗게 되었네요. 이건 테이블 야자인데요. 대표적인 수경식물이지요. 저는 그냥 화분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이건 쑥향이라고도 불리는 무늬 병꽃풀이라는 허브입니다. 넝쿨로 자라서 잘라주면 또 자라고 잘라주면 또 자라고 번식력도 생명력도 아주 강한 아이입니다. 지금은 분갈이가 안 돼서 좀 볼품이 없네요. 이 아이는 장미 허브인데요. 향이 아주 진하기로 유명하죠. 손끝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민트 향이 진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름에 허브가 들어가 있어서 가끔 차로 끓여 마신다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허브가 아니라 다육이 쪽에 가깝다고 하네요. 장미 허브는 식용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미 허브도 물꽂이가 아주 잘 되는데요. 원래 목질화돼서 키가 큰 아이를 지인께 분양받았는데요. 물을 너무 많이 줬는지 잘 크다가 시름시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남은 부분을 다 잘라서 물꽂이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이렇게 풍성히 자라고 있답니다. 물꽂이 중인 아이들 몇 개를 거실로 데리고 왔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나비란이랑 모드미 그리고 애플민트네요. 특별히 가운데 있는 모드미를 꺼내서 성장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과 보라색의 조합이 정말 예쁜 아이죠. 달개비라고도 부르는 제브리나입니다. 뿌리가 정말 잘 내렸죠. 제브리나는 물꽂이하면 하루 만에 뿌리가 내리기도 해요. 번식력이 정말 갑인 아이입니다. 이건 나비란인데요. 역시나 뿌리를 잘 내리고요. 생명력도 굉장히 강하답니다. 작으로 달려있을 때 이미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리고 이건 체리세이지인데요.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뿌리가 무성하네요. 생명력도 번식력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신생아가 있어서 겨울에 베란다에 물도 안 주고 방치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가 끝까지 살아서 화분 무성히 키웠답니다. 이건 쑥향이라고 불리는 무늬 병꽃 풀이라는 허브입니다. 뿌리가 아주 잘 내렸죠. 만져보면 쑥 냄새가 난다고 해서 쑥향이라고 부르고요. 글래코마 레핀타라고도 불린답니다. 미국에서는 땅 아이비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것도 넝쿨을 잘라서 물에 꽂아두면 하루 이틀이면 뿌리를 쭉 내리더라고요. 번식력이 아주 강하답니다. 이건 가장 흔하게 키우고 계시는 아이비입니다. 길게 쭉 늘어진 가지를 정리하시고 물에 꽂아두면 뿌리를 잘 내린답니다. 물론 수경으로 쭉 키우셔도 좋은 식물입니다. 잉글리시 라벤더인데요. 작은 포트 하나를 선물 받아서 웃자란 아이들을 꽂아 놓았는데요. 이건 뿌리가 쉽게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3주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한 개가 뿌리를 내리고 나머지는 한 달이 훌쩍 지난 지금도 강감무소식이네요. 그래도 무르지 않고 살아있으니 언젠가는 뿌리를 내리겠죠. 작은 병에 이렇게 많은 초록이들이 살고 있었네요. 대체적으로 허브들은 물꽂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물은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갈아주고 있는데요.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냥 보충만 해주고 있습니다. 뿌리와 물의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하기 위해 보통 투명한 병에 물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병 속에 이물감이 있으면 새 물로 갈아줍니다. 그리고 베란다는 기온이 높아서인지 조금 지나면 녹조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녹조를 보이면 바로 갈아줍니다. 이때 뿌리와 잎도 샤워를 시켜주면 좋답니다. 오늘은 휴티비에서 수경재배와 물꽂이가 되는 식물들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건 저희 집에서 자라고 있는 극히 일부의 식물들이고요. 실제로는 정말 많은 다양한 식물들이 수경재배와 물꽂이가 가능하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반려식물을 키우면 우울감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공기정화도 돼서 좋은 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반려식물을 돌보시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휴식이 있는 큐티브 루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